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올가을 우리 지역 괴산에서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국제적인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바로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인데요. 미래 유기농 산업 발전을 새롭게 이끌 신호탄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홍보대사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홍보대사 자격으로 나오셨으니까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무슨 이 충북 괴산에서 이제 세계적인 행사가 열린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류가 정말 지향해야 할 전국적인 목표인데 이것을 아주 세계적인 행사가 지금 괴산에서 2015년도에 세계 엑스포가 한번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리는 건데 좀 감사한 일이죠. 이 엑스포는 충북도 그리고 괴산군 그리고 아이폼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유기농 단체 연맹이라는 그 세계적인 132개국에서 각 단체가 참여한 그런 연맹이거든요. 이 세 군데에서 이제 공동 주관을 해서 열리는 건데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괴산에서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기농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체험 행사도 이루어지고 합니다. 정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하시고 또 구경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목이 집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사회운동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통곡물 전도사로도 활약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활동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청소년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해온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먹는 거 이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좀 저 아저씨가 또라이가 됐나?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이 통곡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통곡물이라는 게 뭐냐면 통째로 먹는 곡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왜 먹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 자신도 실천을 했고 그리고 제가 13kg 뺐어요. 네. 통곡물 먹어가지고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밥상을 바꿔야 한다. 네. 우리 전 국민이 참여하면 누구에게 좋은가? 자기 자신에게 좋습니다. 체중이 빠지고요. 네.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없애 주기도 하고요.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연식 전도사로서의 활동이 이번 유기농 엑스포 홍보대사로까지 이어진 걸까요? 그렇죠. 네, 괴산 유기농 산업 엑스포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곡물을 먹는데 곡물이라는 게 쌀, 보리, 밀, 기장, 수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곡물을 이 겉껍질을 벗기지 않고 이 속껍질 또는 어떤 경우는 겉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물인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농약이라든가 화학 비료를 썼다든가라고 하면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 껍질 부분에 이게 침투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는 겁니다. 그걸 먹으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통곡물을 먹고자 할 때는 정말 유기농 통곡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통곡물 구하되 또 특히 유기농 통곡물을 꼭 구해서 먹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마침 또 금년에 괴산에서 세계적인 엑스포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반갑게 생각했고 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저한테 좀 홍보 좀 해라. 그래서 이제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네. 이 괴산 유기농 산업 엑스포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누는 걸로 하고요. 네. 강 변호사님께서 주력하고 계신 이 통곡물 자연식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 통곡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통째로 먹는 곡물이라는 거예요. 네. 쌀의 경우에는 그럼 통곡물이 뭐가 될까요? 현미입니다. 그 우리는 다 깎은 밥, 흰 쌀밥만 계속 먹어왔거든요. 근데 흰 쌀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안 깎은 쌀, 그게 뭐예요? 현미죠.
현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미 찹쌀도 있고 뭐 홍미, 녹미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 보리도 먹는데 그 깎은 보리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깎은 보리가 뭡니까? 통보리입니다. 통보리는 지금 시중에서 거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보리 먹는 건 포기해 버렸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통보리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밀의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통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빵을 먹더라도 흰 밀가루 빵을 먹지 말고 통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통곡물 먹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제빵 회사들, 라면 만드는 회사들 뭐 많잖아요. 뭐 요 국수, 우동 만드는 많은 회사들인데 그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발 흰 밀가루 가지고 만들지 마시고 통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제 청소년 문제를 연구를 쭉 해온 사람인데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아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언제까지나 이 흰 밀가루 빵을 먹일 거냐. 정말 이 통밀빵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쌀의 경우에 현미 찹쌀 뭐 이런 밥들을 먹으면서 아주 체중이 많이 빠지고 아주 건강해지고 그랬습니다. 네, 이 통곡물 자연식, 그러니까 건강한 먹거리로 봐도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이 통곡물 전도사가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뭐 전도사는 말은 이제 과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사실은 이 통곡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근 10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MBC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저 2013년도인가 그런데요. MBC에 보면 그 5시 이브닝 뉴스가 있습니다. 그 2시간짜리 생방송이었거든요. 근데 당시는 여자 앵커 한 분이 그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옆에 나와서 좀 쭈그리고 앉아 있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일본의 그 뉴스 방송을 보면 커멘테이터라고 그래서 뉴스 해설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역할 한번 해봐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고 제가 생뚱맞게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하다가 이제 그 방송을 시작한 지 한 8개월 동안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방송이 저녁 5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녁 5시쯤에 방송이 생방송입니다. 그것도 생방송 긴장되잖아요. 이 생방송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은 버텨야 되는데 그때 뱃속이 어떻겠어요? 출출하죠. 네. 누구나 다 저녁 5시쯤 되면 뱃속이 출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창 그 크로와상 뭐 무슨 초콜릿바 뭐 이런 거 왕창 먹고 들어가서 버틴 거예요. 그래서 8개월 후에 방송이 끝나고 재봤더니 5kg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 별 특별히 뭐 한 게 없는데 뭐 왜 이렇게 체중이 늘었나 하다가 한 3, 4개월 후에 이제 다시 체중이 한 3, 4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의문이 돼서 그때부터 책을 한 100여 권을 사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이어트 책부터 시작해서 식품 영양학책 의사들이 쓴 책, 뭐 심지어는 뭐 체육학 박사가 쓴 책까지도 갖다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 나이에 무슨 거식 공부를 이렇게 또 열심히 하냐고 제가 그렇게 쫑코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5시 전에 먹었던 그 흰빵,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이 그야말로 체중을 붉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또 안 먹었더니 빠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에 운동도 필요하고 수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먹는 거다. 왜냐면 먹는 영양분이 들어가서 우리 다 세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올바른 걸 먹느냐 나쁜 걸 먹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심해지면 병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먹는 거라는 예. 걸 알고 있어서 예. 식단을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사실 실천이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아주 독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죠. 제가 이 책을 100여 권을 탐독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발견한 원인이 뭐냐면 매일 하루에 3끼 먹는 흰 쌀밥이 문제다. 한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흰 쌀밥을 단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그건 이제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점심 때 나가서 회식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결심을 하기를 집에서 출근할 때 이만한 이 반찬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밥통에서 현미밥을 한 숟갈 떠가지고 거기 담아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음식점에 가요. 왜 비빔밥 같은 걸 시켜요. 시키고 또 거기서 그 비빔밥 안에 보면 흰 쌀밥 있잖아요. 네. 그 쌀밥 대신에 제 거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중국 조리 뭐 식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단 한 끼도 지금까지 일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그렇게 했더니요. 한 달에 1kg씩 빠져요. 한 달에 1kg, 2kg씩 빠져요. 그래서 근 1년에 걸쳐서 13kg 빠지는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다음 달이 되면 14kg가 빠지겠지. 또 그 다음 달이 되면 15kg가 빠지겠지. 그 기대가 되겠죠? 네. 근데 그 이하로 절대로 안 빠져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물주가 계신다고 한다면 엄청 머리가 좋으신 분 같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체구에는 이만한 체중이 적정하다는 거죠. 딱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네. 제가 아주 감격했어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꾸준히 했더니 정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미나 귀리 같은 곡물이 건강에는 좋지만 네. 이게 뭔가 거칠고 딱딱해서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몸에 이롭게 먹는 방법 또는 뭐 씹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댁에서 여자분들께서 이제 이걸 아셔가지고 현미밥 같은 걸 해줘요. 네. 근데 남자분들이 그냥 딱딱하다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미가 왜 딱딱하겠습니까? 거칠겠습니까? 좀 질문이 좀 애매한지 모르겠는데 씹으라는 겁니다. 네. 씹으라는 거예요. 씹으라는 명령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저작 운동이라고 합니다. 씹기 운동. 지금 저 아나운서님께서도 지금 입 안에 아무것도 없으시죠? 네. 우물우물 해보세요. 이 머리통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돌덩어리도 됐거나 무슨 쇳덩어리도 됐습니다.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손을 대고 씹어보면 앙앙 씹어보면 머리 움직입니다. 여기가 움직여요. 네. 안 움직이면 문제가 있어요. 움직여요. 이게 네. 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오래 꼭꼭 씹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소화가 잘 시키고 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게 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씹기 운동을 시켰더니요 집중력이 들고 의욕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대뇌 피지를 다 뭐 전두엽, 뭐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다 자극을 하겠죠. 그 해만 이런 데 다 자극을 하겠죠. 네. 이 뇌를 자극하니까 아주 그냥 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성격이 좋아집니다. 네. 제가요 이렇게 이 통곡물 씹기 운동을 했더니 성질이 좋아지더라고요. 옛날에 불끈불끈 화를 낼 만한 대목에서도 이제는 조금 주춤해지고 하는 그런 걸 제 자신 느꼈어요. 야,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죠. 그래서 참 이 씹기 운동을 시키는 거다. 네. 씹기 운동을 해봐라. 정말이지 놀랍게 맛있다는 걸 느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이게요. 쌀밥이라고 하면 현미밥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탄수화물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입안에 들어가면 입에서 오래 씹으면 뭐가 나올까요? 침이 나오죠. 네. 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밀라제 효소. 그러면 이 탄수화물인 아밀라제 효소를 입안에서 만나면 뭐로 변할까요? 메가당으로 바뀝니다. 다당류가 이당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메가당이 이당류예요. 근데 이 이당류로 이거를 메가당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엿당이라고 합니다. 아시네요. 이거 엿당이라고 그래요. 왜 엿당이라고 그랬을까요? 엿같이 맛있다고 해서 엿당이라 된 겁니다. 네. 엿은 한자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엿당이 된 상태에서 삼키면 이 소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게 단당류입니다. 그래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당이 높다는 것은 이 포도당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흰 쌀밥을 먹으면 많이 씹어집니까? 안 씹어집니까? 너무 부드럽잖아요. 네. 너무 맛있잖아요. 두세 번 우물하면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침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입안에서 완전히 이 엿당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삼키게 되는 겁니다. 엿당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맛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맛이 연맛이 안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맛이 없다는 느끼는 거고 이게 그런 상태에서 뱃속에 들어갔는데 뱃속에서는 이제 완전히 입에서 완전히 메가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온다면 소장도 부담이 적을 텐데 안 씹어갖고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맛이 없다, 뭐 어쩌고 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씹은 사람입니다. 안 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뭐 3분, 5분 만에 확 먹고 튀었어요. 그러면 다 빨리빨리 성질이 그래서 생긴 거고, 욱하는 성질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또 통곡물 씹기, 특히 유기농 통곡물 씹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대한민국 국민성이 많이 좋아질 거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통곡물 자연식으로 체중도 좀 감량하고 건강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통곡물 자연식을 어느 정도 해야 이 몸의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요. 제 말이 제가 유식회 가서 제가 연구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네. 저는 짐작하시겠지만 법률 공부한 사람이고 청소년 운동한 사람이지 제가 언제, 더군다나 남자가 언제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 통곡물을 먹으라는 얘기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지식이에요. 미국의 그 맥거븐 리포트라고 있는데요. 그 통곡물 홀 그레인이라고 합니다. 전체 그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홀 그레인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모르는 나라 국민이 있어요. 어딥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흰쌀밥을 못 먹다가 흰쌀밥 먹게 되니까 좀 경제가 괜찮아져서 흰쌀밥이 우리가 다 너무 매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이 쌀은 쌀겨를 다 깎아내버리는 게 흰쌀이거든요. 네. 근데 쌀은 쌀겨 거기에 온갖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이런 게 왕창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다 깎아내버리는 게 흰쌀밥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덩어리만 먹는 셈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쌀은 쌀겨도 다 먹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먹으면 정말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완전히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현미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후면 자기 자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느낄 수 있느냐? 방송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화장실에 가서 자기 변을 보세요. 이 변을 보면요. 그 전에 좀 딱딱하고 좀 까무잡잡하던 변이 이상하게 물렁물렁해진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물렁물렁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섬유질이 많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섬유질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건데 이 섬유질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나가요. 그다음에 노폐물을 흡수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가니까 변이 물렁물렁해질 수밖에. 그래서 내 변이 변하네. 화장실 가서 열심히 변 보세요. 그러면 이 사실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 해보시면 그러고 나서 또 체중이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1~2kg 빠졌을 거예요. 네. 또 계속 해보시면 더 빠졌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리고 이 건강 지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혈압 이런 지수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면 이것저것 좀 걸리는 게 많거든요. 예. 이 통곡물 자연식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천 좀 해주세요. 한두 가지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곡물을 이렇게 깎았잖아요. 이게 현미에서 더 깎아내버린 게 백미잖아요. 근데 이제 백미 말고 현미를 먹으려고 하는데 현미가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 쌀은 거 쌀겨가 남아 있는데 쌀겨라는 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보세요. 댁에서 이렇게 접시 같은 데다가 양쪽에 물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현미, 이쪽은 백미를 한 일주일 더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양쪽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백미에서는 썩어갑니다. 그런데 현미에서는요 싹이 납니다. 와 놀라실 겁니다. 싹이 착 나기 시작합니다. 현미에서 싹이 나네. 그게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실험도 좀 해보시고 신념을 가지시고 이제 실천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쌀룬에 이게 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산소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현미는 보관이 어렵습니다. 다 깎아내버린 백미는 보관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백미, 흰쌀밥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긴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전국에다 정미소를 짓고 도전기기 만들기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흰쌀밥이 생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잡수신 거는 다 흰쌀밥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께서 현미 드셨겠습니까? 백미 드셨겠습니까? 다 현미 드셨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현미.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민이 백민이 하는 말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백미, 흰쌀밥 만들어 내면서 깎아내면서 옛날 거 다 현미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말이에요. 우리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산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트에 가셔서 현미를 사실 때 맨 밑에 도정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꼭 보세요. 그 가급적이면 일주일 이내 거, 뭐 길어도 한 달 이내 걸 사세요. 왜냐하면 그 오래된 거는 산패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이 오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주의해 주시면 정말 건강을 지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 통곡물 자연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요. 저도 일상생활에서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한번 그런 해보세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홍보대사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2022 괴산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유기농 하면 대부분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 그런 농업 방식,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유기농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제 농약 다 치고 또 제초제 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화학 비료 쓰고 그렇게 농산물을 재배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다량 생산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농약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좋죠. 화학 비료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먹는 사람 자체의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아주 형편없이 만드는 거예요. 화학 비료 그냥 뭐 농약 막 쳐놓으니까 이 땅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연 생태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요즘 뭐 기후 변화니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막 이 땅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쳐놓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이상 재배를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땅이 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땅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생산성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기농은 단순히 먹거리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생명과 그다음에 지구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함께 이제 노력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기농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올가을 괴산에서 열리는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주목받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알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 지구와 사람 모두가 건강한 세상.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우리가 맞은 3대 위기. 화석연료의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온실가스 배출로 맞은 기후위기. 화학비료, 살충제의 과다 사용, 무분별한 개발, 생태균형이 깨진 생태위기. 현대인의 스트레스 증가, 서구화된 식생활 변화 등으로 야기되는 건강위기. 이런 위기 시대의 극복, 답은 유기농에 있습니다. 탄소를 땅으로 되돌리고 땅으로 돌아간 탄소는 건강한 땅, 깨끗한 물,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건강한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탄소 중립과 생태 균형을 실현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유기농의 미래 비전. 충청북도와 괴산군 아이품 유기농 국제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유기농과 4차 산업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 이곳 괴산에서 펼쳐집니다. 지구와 환경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상생활 속 유기농의 실천.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화면 보니까 이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이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 가면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 굵직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도 좀 기대가 돼요. 네. 왜냐하면 준비를 엄청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제 전시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유기농이라는 건 왜, 뭐고, 유기농인 건 왜 필요한 것이고, 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뭐 이 주제에 관한 얘기도 쫙 설명이 있대요. 이 야외 전시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진대요. 뭐 전통 농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그 뭐 최첨단, 예를 들어 뭐 스마트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다는데 그날 아마 이 그 기간 동안에 이 엑스포에 오신 분들에게 뭐 점심 식사나 뭐 음료 같은 게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다 유기농이랍니다. 완전 유기농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러고요. 뭐 진로 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들, 학생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회도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유기농을 먹어서 밥 먹을 때 채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요. 지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이 의류라든가 이런 거, 뭐 이제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유기농으로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젊은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런 것들 좀 체험도 해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게 한다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괴산 분들뿐만이 아니고 충북뿐만이 아니고 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도 배워야죠. 하나도 배워가지고 바꿔나갈 거 바꿔나가야죠. 네. 이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각오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이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 길이다. 우리 지구가 살 길이다라는 사명감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존경하는 우리 많은 괴산 군민들뿐만 아니라 충청 도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모범적인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세계 엑스포를 여기서 괴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축복받은 기회고요. 이 기회에 우리가 좀 앞장서서 해나가면 전 세계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힘냅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조계에서 은퇴하시고도 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데요. 강지원 변호사님의 인생 목표,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요? 네. 2, 3, 4 하는 겁니다. 네? 2, 3, 4 2, 하는 3, 거예요. 4요? 2, 3, 4? 아니, 제가 뭐 지금도 돈 욕심 있겠습니까? 권력 욕심 있겠습니까? 무슨 명예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은 지 오래됐고요. 정말 좀 건강하게 죽기 전까지 쌩쌩하게 살고 네. 그다음에 2, 3일 앓다가 죽는 거. 그게 2, 3, 4입니다. 그러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주변 사람들 피해를 안 주는 거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통곡물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기농 통곡물. 그래서 저는 아주 한 분이라도 더 뵙고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정말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정말 이거 우리가 너무 의미 있는 일이고 너무나 유익한 일을 우리 인류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좀 모범 국가가 좀 돼보십시다. 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홍보대사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으로 안내할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이 풍성한 축제장에서 많은 분들이 유기농의 소중함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홍보대사 강지원 변호사의 멋진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